생존 우선순위 서바이벌 프라이어리티 2025년 10월 16일자를 진행하겠습니다. 1.25 배속을 보시기 바라고요.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편집 내용들입니다. 청명한 하늘의 비행 접시, 다음과 같은 사진을 제가 실내에서 찍은 건데 찍고 나서 봤더니 두 개의 비행 접시 같은 모양이 사진에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이런 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뭐지? 합리적으로 생각해 봐야지 라는 생각을 저는 요즘 연습을 하고 있죠. 실내 조명등이 유리창에 비친 모습이 찍힌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낮에 이런 현상은 창문에 연한 햇빛막이 필름을 붙여 녹았기에 반사된 것으로 원인을 추적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결과 원인 결과 논리 회로가 돌아가는 훈련은 저는 지속되어야 한다고 새삼 느껴집니다. 이런 사진을 말라서 서울항공에 비행 접시가 떴다라는 거로 하는 사람도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마치 비행 접시가 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어저께도 그 천고마비 계절에 왜 이렇게 10월서부터 계속 비가 오느냐? 어저께 그 일자별 그 강수량을 제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 일주일 일기예보상은 15일 밤부터 16일 오전까지 밤부터 오후에 오기 시작해가지고 오늘 아침까지 지금 내리는 거로 되어 있는데 이 일기예보가 잘 맞아 떨어지네요. 이후 금요일부터는 청명한 날씨가 되고 전형적인 그 가을 날씨를 우리가 만끽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지금도 저는 비가 올 때 비님이라는 걸 어렸을 때 배웠을 때 비가 와야 우리나라는 농사가 잘 되고 그랬으니까 물론 이제 그 이 폭우 뭐 이런 거는 좀 안 좋지만은 에, 어쨌든 오늘 새벽까지 비가 좀 내렸었습니다. 오후부터 청명한 날씨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주식으로 부동산 투자 대체, 현실은 코스피 오르면 서울 아파트값 상승, 조은임 기자가 조선비지에서 10월 15일 날 보도했습니다. 오지훈 명지대 교수 서울 아파트값 코스피 후행한다. 주식으로 번 돈 결국 서울 아파트로 간다. 핵심 내용. 이 정부 부동산 자금 주식으로 이동시킨다. 반박 논리. 이 정부의 그 주식으로 이동시킨다는 것에 대한 반박 논리다 이거죠. 14일 코스피 장중 3646.77 사상 최고치 경신했다. 코스피 지수가 연거푸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가운데 주식 수익금이 결국에는 서울의 아파트로 향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와 주목받고 있다. 서울 아파트 값이 코스피 지수에 2개월 후행한다는 내용이다. 코스피 지수가 오르면 2개월의 시차를 두고 서울 아파트 매매가도 따라 오른다는 의미다.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에 쏠린 자금을 주식시장으로 이동시키려고 애쓰고 있다. 국장 복귀는 지능순이라는 말이 생겨날 수 있도록 만들겠다며 코스피 5천 공약 등 주식시장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대통령이 증권사 리서치 센터장과 간담회를 한 것은 이것도 역사상 처음이다. 포모 Fear of Missing Out과 주식시장 랠리가 맞물린 10월 서울 아파트 시장이라는 연구 분석 결과를 밝혔다. 포모는 수요자들이 이번 기회를 놓치면 손해를 볼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갖게 되는 현상을 뜻한다.
오 교수는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 부동산 연구팀을 거친 경제학자다. 이만큼 뭐 나름대로 전문가라는 것을 좀 대고 있습니다. 2013년부터 올해 7월까지 주가의 상승분이 가계주택 구입에 사용되는 현상을 코스피 지수와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한국부동산원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다. 자, 상관관계 제가 의미 있게 하는 건데요. 많은 그 전문가들이 경제학자도 그렇고 무슨 정치외교 학자들도 그렇고 상관관계 추론들을 논리를 많이 해내는데 약점이 있죠. 어떤 변수가 간과되면 상관관계가 무효로 드러난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템플릿으로 제가 그 소개하는 과학의 발전 단계 3단계를 항상 필요하면은 이렇게 에, 다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상관관계는 아쉽게도 인과관계 단계를 촉발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뉴턴부터 시작한 그 결과 원인 결과 이런 사고 방식으로 우리가 인생을 좀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까 그 창에 비친 맑은 하늘의 우주선 그런 것도 제가 이런 사고방식 훈련에 의해서 당황하지 않고 원인을 찾아낼 수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미국이 채웠던 그 수갑 우리도 채우고 있다. 이한재 변호사 공익법단체 두루에 계신 사람이 시사인에 기고한 내용입니다. 2025년 10월 15일입니다. 미국은 사상 최악의 이주 구금 국가로 손꼽힌다. 그러나 한국도 이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일세 아동을 149일간 구금하는 등 한국의 이주 구금 제도는 미국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 기사를 읽어드립니다라는 서비스 메뉴가 있는데요. 시사인에 저는 듣지만 말고 스스로 소리내어 읽어보기를 권고합니다. 제가 이렇게 방송하는 것처럼요. 소리내어 읽어봐야 그 의미를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때 읽기, 쓰기 이렇게 읽기부터 하죠. 읽기를 좀 잘해야 된다. 미국 행정부는 올해 기존 시설 운영을 위한 예산 수조 원과 별도로 새 구금시설 건립을 위해서만 62조 원에 이르는 예산을 배정했다. 요 밑에 자료는 그 이주 구금 이 숫자를 비교한 건데요. 미국이 2025년도에 37만 명이 예상이 된답니다. 그 8월까지 25만 명이 지금 구금이 되어 있다고 그러네요. 한국은 2024년에 38,800명, 영국이 26,604명, 일본이 2023년에 16,595명, 독일이 2020년에 3,065명의 이주 구금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절대치가 아닌 출입국 인구 대비 비율로 생각하면 한국은 주요국들에 비해 수십 배 더 많은 사람을 구금하고 있다. 영국보다 많고 이렇게 되는데 인구가 미국이 뭐 3억 5천이라는 데서 그러면은 한 1%, 0.1%인가요? 네. 근데 우리는 5천만에 이거면은 매우 높은 거죠. 미국이 사상 최악의 이주 구금 국가라고 해도 최소한 구금이 아닌 방식으로 출국을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가 계속해서 개발되고 있다. 이번에 출국한 한국인들도 이 출국 유도 프로그램의 적용 대상이 되어서 자발적 출국에 대한 인센티브로 $1,000씩 지급되었다. 아무도 처벌되지 않는 쇠국기 고문. 조지아 구금 사건에서 한국 사회에 가장 충격을 준 장면은 아마도
한국 엔지니어들에게 족쇄와 수갑이 채워진 모습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또한 한국에서는 일상적인 현실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2022년 세계적으로 유계 없는 다리 수갑을 제도화했고 허리 수갑, 손목 수갑을 결합해 사실상 전신 속박을 가능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2021년 한국의 화성 외국인 보호소에서 쇠꽃기라 불리던 명백한 고문 사건이 있었다. 최근에는 청주 외국인 보호소에서 공무원이 예멘 출신 난민 신청자를 폭행하는 일이 있었다. 화성 외국인 보호소 쇠꽃기 고문에 가담한 여러 공무원 중 현재까지 징계를 받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은 없다. 안타깝게도 적법 절차의 측면에서 한국의 이주 구금 제도는 미국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 한국에서는 이주 구금의 영장이 필요 없다. 최소한 이민법원과 이민판사가 존재하고 영장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미국과는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의 허술한 절차다. 다른 인종이라는 이유로 정부가 개인의 신체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될 경우 끔찍한 결말을 맞게 된다는 것이 지난 100년간 인류가 얻은 지혜다. 이 영역에서만은 우리 사회가 민주화 과정에서 쌓아올린 헌법, 형사법상의 견제장치가 아무것도 작동되지 않고 있다. 이것을 2021년 공개된 화성 외국인 보호소 쇠꺾기 고문 CCTV 영상인데 MC 대리 이런 사람이 공개를 했다는데요. 머리에 뭘 씌우고 뒤로 수갑을 채우고 다리에도 승줄을 묶어 가지고 이렇게 새우꺾기 고문같이 했다 이런 거네 우리나라에서. 북극항로 개척 현안 인터뷰 김태우 서울대 명예교수 박정민 기자가 문화일보에서 10월 15일 날 보도했습니다. 내륙 섬나라 사이에 낀 연안국 양적 침략방은 지저갓집 운명이라는 논리를 폈는데 이런 역사인식은 식민사학에 불과하다고 저는 이렇게 읽으면서 바로 이런 견해를 좀 밝힙니다. 동진하는 러시아와 관계 개선, 전통적 우방 미국과 합정 통해 중일보다 먼저 북극항로 개척해야 한다. 여야 막론 한국 정치인의 임무며 기회 놓치면 후손에 죄짓는 일이다. 거점 부산항 배후 인프라 필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유럽으로의 진출이 막힌 러시아가 동진하며 우리 원교 대상이 될 수 있다. 서방 전통적 우방인 미국도 중국의 패권 도전을 막기 위해 우리를 새로운 원교의 대상으로 간주한다. 이렇게 이제 견해를 밝혔다고 합니다. 여기가 베링 해협인데 그 건너편이 알래스카죠. 그 미국에. 따라서 우리가 북극 항로를 간다는 얘기는 러시아와 미국에 다 양해가 있어야 가능한 얘기가 됩니다. 러시아는 서러시아 적색계 옛날에 동러시아 백색계 러시아 귀족들이 러시아 소련 혁명 그 프로레타리아 혁명에 의해서 밀려가지고 동쪽 브라디보스톡 등 연해주 쪽으로 밀려와서 살고 있는데 결국 백색 내전에 백색계가 다 전쟁에 졌죠 내전에서. 그래서 러시아가 소련이 통일이 됐던 건데 저는 서러시아와 동러시아가 분할되기를 희망합니다. 중국도 해체되기를 희망합니다. LNG 사용량 감소는 경기 하락의 상징적 지표로 인식할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제목을 붙였는데요. 10월 14일 날 한국가스공사가 그 월별 그 매출 수량을 공시를 했습니다. 9월 달에 도시가스용이 911 천만 10만 91만 1000톤,
발전용이 100만 톤, 191만 8천 톤을 판매를 했는데 8월 달에는 2286톤, 여름철에 LNG 가스를 더 썼네요. 근데 작년에는 9월에 2100 아니 210 천만 10만 213만 4천 톤을 썼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가스용만 늘고 그 다음에 그 누적 아니 전년 9월에 비교하면은 10.1%가 감소했습니다. 도시가스용은 주택의 취사용 및 온수 사용량일 것이다. 그 9월달이 들면서 날씨가 조금 추워지고 그러니까 또 가정에서 또 식사도 많이 하고 그렇게 또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식당과 같은 자영업자들은 그 LNG가 아니고 LPG를 저는 사용하기 때문에 식당하고는 좀 무관할 것 같습니다. 발전용이 산업 경기의 흐름을 읽을 수 있는 지표 아닐까. 발전용이 감소됐습니다. 8월 말보다 감소했고 전년 9월보다 감소했습니다. 전기를 그만큼 사용하지 않는다는 얘기일 것입니다. 그래서 상반기 재고를 보면은 원재료만 보죠. 그 원재료가 바로 제품으로 그 운영되는 거니까 원재료가 그 1조 6,699억 원, 연말에는 3조 6천억 원이었는데 전년도에는 상반기에도 3조 3,771억 원이나 가지고 있었고 2023년 말에는 4조 원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2025년 상반기에 무려 1조 9천억 원의 원재료가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걸 봐가지고 사용량이 줄기 때문에 이만큼 줄이냐 거의 반을 줄인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반 이상을 더 줄였죠. 그러면은 급격히 줄어들었는데 원재료 재고가 일반 제조업이 되면은 원재료가 공급이 원활해졌구나 라고 해서 바람직한 결과이나 혹시 LNG 수입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의구심이 들어갔습니다. 자, 이 에너지는 안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급격히 떨어진다면은 또 미착품도 줄어들었어요. 미착품도 그 2,812억 원뿐이 되질 않습니다. 2024년 말에는 7,510억 원이나 그 미착품이 있었는데 지금 오고 있는 중이죠. 그리고 수입선은 회사가 설명하기로는 카타르, 호주, 미국 등이죠. 미국은 이제 세일가스라고 우리가 부르기도 하죠. 카타르는 이번에 그 이스라엘의 그 폭격을 맞은 데인데 카타르가 미국하고 또 우호적인 나라고 호주도 우리하고 우호적인 나라죠. 그래서 관련 뉴스를 LNG 수입에 무슨 문제가 있느냐. 그래서 그 최근 뉴스를 좀 연결된 걸 찾아보면은 국회 산자위 에너지기관 국감 철회 한전 한수원만 20일 실시한다. 요게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한국가스공사는 빠진다는 얘기예요. 조더운 연합 뉴스 10월 14일 날 보도한 내용입니다. 지난달 국회법 개정 에너지기관은 23일 환노위에서 국감을 한다. 이게 핵심일 거고 이번 변경안에 따라서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재단,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전력기술 등 19개 에너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산자위 국감은 철회됐다. 이들 기관은 당초 17일 산자의 23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총 2차례 국감을 받을 예정이었으나 이날 의결로 환노위의 감사만 받게 됐다. 그러니까 산자부에서 에너지에 대한 국정감사를 안 하겠다. 그러니까 산자부가 별 볼 일 없게 됐다는 얘기도 되네요. 다만 산자위는 같은 날 국감을 하기로 예정했던 한국전력과
한국수력 원자력에 대해서는 원자력 발전소 수출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임을 고려해 20일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등과 함께 감사하기로 했다. 그럼 한국가스공사는 감사를 하는 거네요. 이날 국방계획 변경은 지난달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되며 종전까지 산자의 소관이었던 에너지 정책 분야가 환노의 소관으로 이관됨에 따라 이루어졌다. 그러면은 이제 이런 의심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다 태양과 같이 재생에너지 발전 친중 이권 음모론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가는 거죠. LNG 재고를 줄인다. LNG 발전을 줄인다는 것은 재생에너지를 늘리겠다는 거로 이제 해석이 돼버립니다. 증거는 원재료 그 LNG 재고가 한국가스공사에서 줄어들고 있다. 발전용이 이거죠. 10년 뒤 LNG 운송 외국선 100% 한국에너지안보 적신호 김성화 기자가 모니에스에서 10월 15일 보도했습니다. 국적선사 적치율 2020년 52.8%에서 2037년 0%로 급락한다. 15일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이 가스공사와 한국해양공사 해양진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2025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한국가스공사가 수입하는 LNG의 국적선사 적치율이 2020년 52.8%에서 2037년에는 0%로 급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서는 이제까지 가스공사가 FOB 운송 책임이 수입자에게 있는 조건이었는데 외국 선사를 이용하는 DES 운송 책임이 판매자에게 있는 조건으로 전환해 왔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고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태양광은 대정정 위험 높이는데 정전 복구엔 석탄 LNG가 필수다 해서 김미한 기자가 한국경제에서 2025년 10월 13일 날 또 보도를 했습니다. 은근히 천연가스 그 재생에너지 발전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늘리면 안 되고 천연가스 등 포트폴리오를 그 배합을 잘해야 된다는 뜻으로 이런 뉴스들을 내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벼랑 끝에 선 사회의 리얼 초과제 선진국 한국으로부터 일본이 배워야 할 것 제목은 좀 해서 뭘 배워야 되느냐 그랬더니 안 좋은 선진국이라는 뜻으로 됩니다. 스즈키 다카히로 와세다대 초빙 교수인데 10월 14일 날 보도했습니다. 한국의 리얼을 그린 역작 한국 소멸위기 인구 격감 사회의 리얼 칸노 도목고 지음 카도카와 신서 2025년 10월에 책이 나온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국채 존속마저 위태로운 위기상황을 그려내고 있기 때문이다. 학계 출산율 경이적인 0.75, 2024년 시점 이 속도가 계속된다면 한국은 2750년에 소멸될 것이라는 예측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입생제로 초등학교가 속출하는 지방붕괴, 더 심각한 것은 최전방부대 해체와 상비병이 5년간 10만 명이 감소하는 안보상 직접적인 위기입니다. 이 인구 감소의 심층에 한국 특유의 초경쟁 사회와 젠더 간 알력 그리고 SNS의 영향이 있다고 분석했는데 저는 이 분석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OECD 워스트의 노인 빈곤 등의 데이터는 사회 전체가 치열한 생존 경쟁에 몸살을 앓고 있음을 보여 주목할 만한 것은 제5장에서 자세히 기술된 총 280조 원, 약 30조 엔 2023년 시점을 들인 파격적인 다양한 저출산 대책의 실태. 일본에 있어서 사유가 다르기 때문에 모든 것은 참고가 되지 않습니다만 이렇게 얘기하는 게 또 괘씸하네요. 매우 귀중한 지경과 신뢰가 될 것이다. 어쨌든 일본은 한국이 이미 경험하고 있는 신뢰의 성공이나 실패로부터의 경험이나 지견으로 향후에 일본에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적극적으로 활용해가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004년부터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저자이기 때문에
포착된 데이터와 현장의 생활감이 다면적 묘사는 압도적인 설득력을 주고 있다. 근데 한국에 산다 그래도 사고방식이 다 잘못돼 있으면은 아무리 오래 살아도 한국인도 똑같고, 에, 이 현실을 이게 제대로 보는 거냐, 조금 더 희망적인 관측은 뭐가 있겠느냐, 이런 거를 생각해 보면은 인구 감소를 국가 소멸로 표현하는 것은 과장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구 감소를 부정적이 아니라 오히려 지구의 자정장치로 해석하기로 합니다. 세계 인구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게 저는 보는 입장이고요. 산업인력은 AI 로봇으로 대체한다. 국방도 마찬가지다. 미래 한국은 한민족이 아니라 다민족 국가가 될 거이다. 여러 번 매국노적 발언으로 한국은 미국의 52번째 주가 될 수도 있다. 다민족 국가가 되는데 왜 나라가 소멸을 하느냐 이게요. 코리아 스테이트. 그럴 수도 있다 상상해 보는 거죠. 축소하는 사회의 과제는 점령 지정 도시의 쇠퇴, 인구 90만 붕괴, 확실하게 한때 영화를 자랑했던 철의 거리는 지금 젊은 세대의 유출 진행되는 고령화. 자, 일본에서는 지금 한국의 그 저출산 이거에 대해서 배워야 된다. 저기 뭐 좀 관점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일본도 역시 마찬가지죠. 큐슈 최북단에 위치한 정령지동 도시 기타큐슈시 이전에는 관영 야와타 제철소의 개설과 함께 철의 거리로 번창해 일본의 고도 경제 성장을 지탱해 왔던 데죠. 규수 최초의 100만 도시로 발전했는데 1979년 정점으로 지금 떨어져서 11월에도 90만 명 아래로 떨어졌다. 젊은 세대의 유출 진행되는 고령화 이런 것이 이제 핵심이고 줄어들어가는 사회를 어떻게 마주할 것인가 이런 소제목으로 또 풀어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타트업 출연율도 전국 1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0년 만에 인구 전입 초과를 지금 기록하고 있다. 외지에서 들어온다. 다케우치 가치이사 사장 54살은 젊은이의 유출을 막는 것이 우선은 중요한 일이라고 해서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여기는 둘째 애 이후에 보육료의 무상화, 또 보육의 무상화, 어, 저기 의무, 급식비의 무상화 이런 것도 우리나라는 미리미리 했는데도 그렇게 되는데 어쨌든 기타 큐슈가 그 현해 탄하고 가까운 데고 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제철 기술이 한국에서 넘어가서 제일 먼저 생긴 데가 그 기타 큐슈라고 알고 있습니다. 북큐슈라고 그러죠. 거기 한번 가봤습니다. 고령화와 인구 감소라는 과제를 안고 축소하는 사회 속에서 지방은 어떻게 생활에 지켜나갈 것인가 과제, 선진 도시로 여겨지는 기타 규슈의 본연의 자세가 주목받고 있다라고 뭐 그렇게 또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인구 감소는 필연적이고 지방 도시가 쇠퇴하는 것은 아마 추세일 것입니다. 캄보디아 당국 한국인 80여 명 이민국의 구금, 귀국 거부. 이게 뭔 소리냐? CBS 노컷뉴스 백담 10월 15일 날 보도했습니다. 신화통신, 중국 관영통신이 왜 이런 보도를 했을까? 한국인 80명 구금, 귀국 거부, 캄보디아 내무부 대사관의 한국인 외국인 명단 공식 통보, 또 이들이 최근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캄보디아 내 실종 혹은 신변이 불분명한 한국인 약 80명과 동일한 인물들인지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일부는 온라인 불법 사기 조직에 연루된 상태에서 송환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금되어 있는 사람들도 그 사기 조직에 연루되어 있다. 이렇게 돼서 한국 들어가면은 안 좋다. 이런 것 모양이죠. 외교부는 또 지난 7월과 9월 캄보디아 현지 단속 과정에서 한국인 90명이 온라인 사기 범죄 현장에서 검거됐으며
이 중 60여 명은 아직 추방되지 않고 남아있다고 밝혔다. 캄보디아 탈출 한국인 주범은 조선족, 청도 소지, 전기고문, 마약투약. 양성희 기자가 머니투데이에서 10월 15일 날 보도했습니다. 14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캄보디아 범죄 조직에 납치돼 고문 끝에 숨진 대학생 박모 씨와 함께 감금됐던 A씨는 이같이 밝혔다. 그는 주범은 조선족이라며 주범을 포함해 범죄 단지에 같이 있는 조선족들은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했다. A씨는 캄보디아 현지 보도를 통해 범인을 잡았다고 중국인 3명 사진이 올라왔는데 그거 보고 열이 받았다고 했다. 이들은 조직원일 뿐 주범과 주변 인물은 따로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조선족도 중국 국적 중국이긴 매 한 가지다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조선족 하는데 얘네들이 공산주의 살면서 돈 맛을 알아가지고 인륜이라든가 윤리 뭐 이런 거 없는 애들입니다. 중국 신화통신이 귀국거부 보도, 중국 나쁜 이미지 지우기에 동조하는 한국 언론 이런 의심을 또 하게 되고요. 꼭대기에 중국 화교의 태자그룹이 캄보디아 정권과 긴밀한 사이라고 이미 발표가 돼 있고 이 태자그룹이 운영하는 빌딩에 그런 범죄 조직이 들어가 있다는 건데 이게 무관한 거냐? 이런 거니까 결국 인신매매 사업이나 뭐 또 중국과 관련된 장기 적출 이런 그 순정 부품을 공급할 수 있는 아주 유일한 나라 중국 인간의 장기가 어떻게 순정 부품으로 공급을 할 수 있는 건지 이런 비인간적인 사업들을 하는 것이 캄보디아가 이런 범죄 조직과 사실은 그 공동 범죄자 아니냐는 의심까지 가게 되는 거죠. 그 이권관계 때문에 마약도 그렇겠습니다만 트럼프의 캐나다 히토류 채굴자 인수로 주요 우려 제기. 알렉스 키마니가 오일 프라이스 컴에서 10월 14일 보도했습니다. 중국이 히토류 수출 동지를 지금 강화하고 있는데 여러 그 위에 거 있지만은 추가로 텅스텐, 텔루리움, 비스무스, 인듬, 몰리브덴을 그 증가 목록에 추가했다. 주식시장의 모든 구석에서 트럼프의 최근 관세화를 불평하는 것은 아니다. 캐나다 히토류 개발업체 트릴로스 메탈스가 주가가 팡창 떴다. 정부 지분을 집어넣으면서 또 트럼프 행정부는 알래스카 엠블러 로드 프로젝트 건설 금지를 다시 재개를 하고 허가증을 재발급할 것이다. 그러니까 중국만 그동안에 히토류를 개발했는데 이제 미국도 히토류를 개발하는데 투자를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정부 자금을 가지고. 달튼 고속도로에서 211마일 떨어진 도로는 구리, 코발트, 게르마늄, 갈륨 및 기타 광물이 풍부한 외딴 엠블러 광산구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안이다. 그 광산 개발을 위해서 인프라를 또 한다 이런 얘기죠. 알래스카에. 트릴로즈 메탈 인수는 심각한 윤리적 문제와 이해 상충 가능성을 제기한다고 그러는데 미국 에너지부가 캐나다의 리튬 아메리카와 비슷한 계약을 체결을 했고 국방부가 지난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 본사를 둔 MP 머터리얼즈도 지분을 매입을 했다. 윤리 이해상충 이런 측면 말고 미국도 중국처럼 국가 자본주의로 간다는 트렌드로 저는 읽습니다. 히토류 가지고 세계를 쥐락펴락한다면은 개발할 수밖에 없는 거죠. 티베트 고원에 무슨 일이 꼬불꼬불 물줄기 주목. 이정현 기자가 이정현 미디어 연구소에 계신 분이 지딘에 대해서 소개를 했네요. 나사가 그 찍은 건데 연도별로 그 이 망상 하천이라는 형태의 그 물줄기가 변하는 걸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강줄기가 생기는 이유는 인근 히말라야 산맥의 가파른 경사면에서 흘러내린 막대한 양의 퇴적물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퇴적물들이 강으로 흘러들어 새로운 수로를 만들어내고 형성하기 때문에 강의 형태가 너무 자주 바뀐다고 설명을 했다. 이런 얘기네요. 이렇게 원인이 뭐냐? 가파른 경사면에서 내린 퇴적물이 강바닥 이렇게 흘러 들어가면서 강줄기가 계속 변한다. 한꺼번에 큰 물이 내려가는 게 아니고 이런 줄기물들이 이거는 망상한천이라고 그러네. 브레이디드 리버 이런 거 오늘 용어를 또 처음 보게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